너의 모든 것이 가속 노화를 향해 달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1kg당 1,400만 원에 가자. 오늘 이야기해보고 싶은 책은 제목 처음에 내가 이 책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이 책 제목을 말하면서 헛웃었는데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제목이네요. 유퀴즈에도 나오셨고 서울 아산병원의 노년내과 교수 정의원 의사 선생님이 지으신 책이고 난 사실 그 유퀴즈로 이 정의원 교수라는 분 처음 봤을 때 노년내과라는 게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 저도. 근데 보니까 이게 되게 요즘에 들어가지고 굉장히 핫한 거고 더불어서 이 책도 굉장히 핫해졌고 유튜브에도 관련돼서 강의라든지 이런 클립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도 이걸 읽으면서 줄치면서 다른 책을 읽으면서 이럴 수 있지 않은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나의 액션 아이템들을 정리하면서 읽었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위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근데 이 책을 지을 때 정의원 선생님이 그 서문에 뭐라고 썼냐면 이 책을 만든 이유는 자신의 건강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의료 소비자에서 건강의 주체로 다시 서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썼다. 우리가 그때 스키닌더 게임에서 말했었잖아요. 네. 건강이 날로 중요해지고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병원에 가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나는 내가 되게 객체가 되고 그냥 시스템 위에서 나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그냥 지나가게만 되잖아요. 마치 쇼핑 행위를 하듯이 의료 행위를 골라서 내가 그냥 소비자로서 그치. 의료를 그렇게 소비하게 되고. 그치. 근데 쇼핑은 내가 리뷰도 남길 수 있고 비싼지 싼지 가성비도 결정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의료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사실 돈을 지불하는 거 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그냥 없고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그게 불안하고 맞아. 근데 이 책 덕분에 거의 그냥 굉장히 인기 키워드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다 입에 올리는 인기 키워드가 된 게 있어요. 가속 노화. 맞아요. 가속 노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 하루가 24시간인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24시간이 48시간 혹은 뭐 36시간 더 심하면 뭐 72시간 그만큼 빠르게 늙는다는 거죠. 너무 무섭죠. 내가 하는 행위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지금 소름이 끼쳐요. 그치? 너무 무서워서. 그게 웃음이 헛웃음이 웃고 있는데 울고 있는 그런 느낌. 나도 거기에 속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잖아요. 왜냐면 저도 맨날 빵 먹고 운동 안 하고 그러니까 막 내 삶이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분이 현대인의 가속 노화를 경고하면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먹고 쉬고 움직이는 방식. 그러니까 너의 모든 것이 가속 노화를 향해 달리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사실 요즘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영양소 에너지 과잉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체 활동은 되게 낮잖아요. 계속 앉아 있고 그러니까 많이 먹고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몸만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생각도 안 해. 그렇죠. 그냥 SNS 하고 유튜브 하고 그냥 맞아. TV만 보고 맞아. 사실 TV를 보지도 않아. 핸드폰만 보죠. 맞아요. 왜냐면 TV나 영화를 보는 건 맞아. 굉장히 능동적인 행위예요. 맞아, 어떻게 맞아. 생각하면. 유튜브에 비하면 능동적이야. 맞아. 내가 골라야 되고 직접. 맞아. 호흡도 좀 길고 네네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대로 가면 건강 수명은 짧아지고 의료비 지출은 높아지고 길고 고통스러운 노년을 맞게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 지금. 차라리 빨리 죽는 것도 아니야. 그치. 오래 살 거야. 왜냐면 맞아. 우리는 병원에 다닐 거지만. 이게 진짜 무서운 점은 사실 인간이 옛날처럼 뭐 60세 살면 환갑 막 인생을 한 바퀴 다 살았다 막 이러는 거면 덜 무섭지. 우리 50대까지 어쨌든 일할 수 있고. 근데 문제는 내가 아프고 돈이 없고 되게 할 수 있는 게 적고 에너지가 결여된 상태로 맞아. 막 80, 90, 100살까지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심지어 빨리 늙어. 그래서 사실 그 유퀴즈를 보고 제가 엄마 아빠가 생각나서 그러니까 나도 나지만 또 우리 그치. 엄마 아빠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박사님이 말씀하시길 막 억만장자가 25억을 들여서 하는 노화를 방지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미국의 어떤 돈이 많은 갑부가 하고 있는 거기에 뭐 첨단 과학 기술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거기에서 가장 그냥 큰 대부분의 효능을 차지하는 거는 간결한 식품으로 적게 먹고 운동하고 충분히 수면을 하는 거래. 그리고 그 노년내과 교수님은 평소에 영양제를 비타민 C도 한 알도 안 드신대. 맞아요.
라고 했어요. 그때 저희 아빠가 나랑 다 반대로 하고 있고 나는 때려 먹고 운동 안 하고 잠 잘 못 자고 영양제 이만큼씩 먹는다고. 현대인이다. 그렇죠. 이제 so urban. 그러니까 이 운동이나 수면으로 내가 채워야 될 거를 못 하고 음. 그걸 대신 영양제로 해결하려고 맞아. 하는 거잖아요. 불안하니까. 맞아. 또 그러면서 착착해지네. 자꾸 말을 이어야 되는 착잡해져가지고 나 지금 약간 손에서 땀나고 손이 차가워지고 있거든요. 이런 적이 없는데 네. 그래서 가속론은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플러스로 이분이 되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내재 역량이래요. 우리가 그 노화했다라고 했을 때 많이 뭐 보일 때 늙어 보인다 아니면 운동을 뭐 1시간에 한 번 30분밖에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보이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건강하게 나이를 들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를 정한 게 있대요. 이게 질병의 유무, 운동시간 같은 가시적인 것 플러스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지, 인생의 목표가 있는지. 놀랍죠? 오, 그런 것도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여기서 4M이라고 해요. 그래서 M으로 시작하는 네 가지의 건강법인데, 모빌리티, 이동성. 두 번째, what matters. 나한테 중요한 게 있는지, 삶의 목표. 그 다음에 메디컬 이슈,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에 마음 건강, 멘테이션. 앞에 두 개가 굉장히 신선하다. 그치, 생각해보지 이동성이랑 못했어. what matters. 우리가 하반기 목표를 운전으로 잡았잖아요. 여기 관련 영상 띄우겠지만 그게 되게 의미 있는 결단이었네요. 그치, 우리 주도적으로 살고 싶잖아. 삶의 반경을 넓히면서. 거기 그 마침내 운전 저자도 이동성이 낮아지니까 운전을 맞아. 못해서 우울증 왔고. 우울증이 왔다 했잖아. 그럼 이거 네 개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지금 말한 게 이분이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이분이 되게 경계하라고 하는 게 뭐 하세요? 감자 좋으니까 감자 먹으세요. 케일 좋으니까 케일 먹으세요. 비타민 C 많이 섭취하세요. 막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거 보고 막 하나의 것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런 걸 경계하라고. 이 모든 건 다 연결되어 있고 이분은 도메인이라고 해요. 식습관, 운동, 수면, 마음 챙김 이런 게 다 각각의 도메인이고 이 도메인이 각각이 연결되어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뭐 하나만 하면 다 해결될 것처럼 스킨인더 게임에서도 그러네. 단 하나로 모든 걸 후려치려는 사람들은 한 명의 경계가 전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체제가 중요한 거라 그러니까 했잖아. 똑같은 얘기네. 그래서 책을 참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내재 역량 네 가지를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실천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운동하자. 운동 중요하다. 그리고 운동은 뭐 너무나 깊고 방대한 세계이기 때문에 각자에 맞는 운동을 하면 되는데 여기가 되게 재밌었던 게 이분이 그 운동에서 근육량을 늘리잖아요. 이거를 환산했어요. 가치로 얼마나 되는지. 돈으로? 돈으로. 이거 어떻게 환산했냐면 우리가 근육량이 없을 때 얼마나 빨리 병원 신세를 져야 하고 병원 신세를 졌을 때 얼마의 비용이 나갔는지를 역산해서 이분이 계산한 거는 근육량 1kg당 1,400만 원의 가치라고 생각하자. 장난 아니지? 운동하는 재테크야. 그러네. 물론 근육량 1kg 올리는 거 되게 힘들지만 여러분 1,400만 원 저축하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해도 1년 동안 못 모읍니다. 그리고 이분은 사실 그 병원비로 나가는 비용 같은 걸 계산하신 건데 또 기회비용도 있잖아요. 그치. 병원 가면 나 회사 못 가잖아. 못 가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 우리 엄마도 피해받고 아빠도 피해받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그 아까 말한 그 멘탈 헬스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었고 또 두 번째 재밌었던 게 이분의 책이 되게 술술술 읽히고 되게 재미있는 게 이분이 약간 우리 SQL 할 때 그 국민대 교수님처럼 자기가 웃기는지 모르는지 약간 웃기는 사람 있죠. 그리고 되게 말을 시원시원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10대, 20대, 30대, 40대만 운동해야 되는 거 아니다. 90대도 3개월 이상 매일매일 코어 운동하면 온갖 곳이 좋아진다. 이거 우리 엄마한테 보여줘야겠다. 90대 이상도. 온갖 곳이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운동을 꼭 해야 된다. 그러네. 금전적으로 보든 무엇으로 보든 나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여러분 90대인가요? 아니죠. 대부분 아니시겠지. 아니지. 설마 그런 분이 계시면 너무 소중한 구독자다. 따로 되게 좋았던 거고 두 번째가 바른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대요. 그게 또 고쳐왔게 되네. 이것도 우리가 늘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거잖아요. 속도를 보면 그 사람의 기대 수명을 알 수 있대요. 왜요? 그 시점에. 왜요? 이렇게 망가져 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기대 수명이 그 자세나 이런 거에서. 근데 그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병원도 그렇고 재활센터 가면은 보행이나 이런 거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양쪽이 척추 이런 데가 잘 무너져 있는지 잘 바른 자세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그런 걸 봤는데 운동화 음. 러닝 같은 거 전문으로 하는 매장을 가면 맞아. 네,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 해서 기안84 갔더라고요. 그 자기가 걷는 거를 기계로 측정하고 그래서 어느 쪽에 하중을 더 주고 있는지 맞아. 어느 쪽 팔을 어떻게 휘두르는지 어.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봐서 뭐 그에 맞는 운동화도 추천해주고 그래서 나도 한쪽으로 많이 무너져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한쪽으로 무너져 있으면 그 반대쪽을 쓰려고 노력하는 의식적으로만 그렇게 해도 몸이 깨워지니까 그게 중요하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 우리 기대 수명을 알 수 있대. 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 마음 챙김도 우리가 우울증도 그렇고 요즘에 많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스스로도 많이 돌아보니까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는데 난 여기서 이 마음 챙김 중에서도 많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현재를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 그냥 그러니까 내가 계속 뭘 하는 게 아니라 뭘 안 하는 이 현재 순간순간에 내가 충실하고 집중하면서 살아야 된다. 왜냐면 반대로 우리 지금 어떤 하루를 보내냐면 매일 끊임없이 자극을 받지 않으면 내가 못 견디잖아. 그치. 유튜브하고 SNS, 도파민. 도파민 중독, 인스타를 계속 리프레시하고 이메일 계속 체크하고 카톡으로 시간을 못 참죠. 그러니까 뇌가 제대로 못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그냥 먼 산도 좀 바라보고. 맞아. 아니 뇌과학자들이 그 멍 때리는 시간에 사람이 창의성이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숨 쉬는 거 좀 즐기래.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명상 같은 거 보면은 항상 들숨 날숨에 집중하라고 하잖아요. 맞아. 자기 숨에 집중하라고. 굉장히 어렵지만 어쨌든 그게 그거의 코어에 다가가든 안 다가가든 우리가 약간 그러려는 시도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이게 밥 먹거나 할 때도 어느 순간 혼자서 밥을 먹을 때도 사람들이 폰 보면서 밥 맞아. 먹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질감이나 미각에 집중을 못하고 그냥 그러니까 더 많이 먹게 되고 맞아, 그냥 배부름을 모른 채 채. 그리고 뭔가 그 먹는 즐거움도 좀 잊어버리게 되는 맞아. 것 같아. 그래서 점점 더 자극적이고 센 음식만 찾게 그치. 되고 마라탕. 마라탕 뭐 이런 저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약간 아까 1,400만 원에 같이 근육 1kg 이것처럼 좀 재밌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정말 통쾌 명쾌했던 부분이 요즘은 현대인들은 자기 일에서 의미를 못 찾잖아요. 그치. 자기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사실은 몰입을 하려면 내 일이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 일을 하면서 몰입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동기부여가 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도 의사도 누구도 자기 일을 다 하고 싶지 않아 한다. 맞아. 재미없고 재미없고 매너리즘에 빠져. 그러니까 책임 회피만 하고 빨리 이거만 때우려고 하고 우리 어떤 직업을 가지던지 맞아요. 심지어 자신의 직업인 의사와 교수도 그렇다. 여러분 그 직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하시면 여기 링크에 이슬아 작가의 새 마음으로에 대해서 맞아. 우리가 이야기한 게 있는데 그거를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맞아요. 같아요. 진짜 어른이 되는 법에 대해서 매일매일 새 마음으로. 네. 우리 정말 많은 책을 읽었다. 그렇죠. 다 연결되어 있네. 그리고 이 운동, 바른 자세, 마음 챙김의 그 베이스로 깔리는 게 충분한 수면인데 여기서 실험한 결과를 알려줘요. 그래서 10일 동안 6시간 수면한 거야. 네. 그럼 나는 이거 보면서도 6시간 수면이면 뭐 괜찮지 않나? 많이 한 거 아닌가? 근데 6시간 수면이 굉장히 부족한 수면의 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10일 동안 6시간 수면을 하면 25시간 동안 잠을 안 잔 사람과 비슷한 집중력이래. 그럼 우리는 거의 대부분 제 생각에는 직장인이라면 6시간 정도 잘 것 같은 거예요. 내 생각에. 이것저것 하다가 자상되잖아. 6시간도 못 자는 사람도 많잖아. 그래도 내가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전날 완전 꼴딱 밤을 새운 사람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럼 내가 얼마나 반쪽짜리로 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우리는 늘 집중을 못한 채 살고 있는 거네. 그 와중에 계속 SNS 리프레시 하면서 그러면 최소 몇 시간을 자야 되는 거예요? 7시간에서 7시간 반은 자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 근데 7시간이 생각보다 어려운 게 요즘 현대인들 12시 전에 자는 분들 적잖아요. 왜냐면은 프로그램도 보면 항상 11시 넘어서 제일 재밌는 거 시작하잖아. 그리고 솔직히 11시 뭐 이렇게 누웠어도 핸드폰 보다 자잖아요. 맞아. 12시에 자면 7시에 일어나야 7시간 통잠을 자는 건데 그럼 새나라의 바른 어린이처럼 산 사람이 없지. 그 너무 어려운 일이지.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6시간씩밖에 안 자잖아요. 그럼 이런 수면의 부족이 광범위한 인지장애에 영향을 줘서 그때 대리님이 나한테 한 말 있어. 치매에 영향 준다고. 저 어디서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정확한 뭐 출처는 모르는데
7시간 이상 못 자면 치매 그 확률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분도 딱 그렇게 써요. 음. 광범위한 인지장애 플러스 만성 수면 부족은 치매 발병을 앞당긴다. 근데 이건 진짜 무섭다. 근데 앞에 나왔던 그 어떤 얘기보다 무섭다. 왜냐면 내가 어제 또 스틸 앨리스를 봤거든, 한 번 더. 근데 그분은 스틸 앨리스가 그래요. 나 차라리 암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암이면 사람들이 다 여기다 핑크 리본 달고 나를 위해서 도네이션 해주겠지. 그게 그 치매 환자에 관한 영화죠. 맞아요. 줄리안 모어가 굉장히 열연을 하는데 줄리안 모어가 굉장히 똑똑하고 언어학으로 굉장히 잘 나가는 콜롬비아 교수인데 이른 나이에 그 조기 발병이 돼요. 알츠하이머가. 그럼 자신을 잃어가는 내용인데 나를 잃어가는 병이라는 건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주고 결과적으로 아무도 나를 슬퍼해주지 않는 거지. 부담이 되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지니까 이게.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치매인데 6시간만 자면은 결국 이것은 치매를 앞당기는 꼴이 된다. 오늘부터 근데 이게 자기 전에 스마트폰 안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 스마트폰만 안 봐도 저는 잘 자거든요. 근데 이게 누워서 꼭 이걸 보다 자니까 이 수면 시간이 짧아지는 것도 그렇지만 수면 자체의 깊이나 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 이게 불빛을 마지막까지 보다가 딱 잠드니까. 나는 그래서 잘 때는 스마트폰 안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진짜 지금까지 잘 실천할 수 있었던 게 내가 본 많은 육아서 중에 어떤 책에 나왔었는데 내가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은 블루라이트가 나오잖아요. 그게 나한테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옆에서 자고 있는 아이한테도 영향을 미친대. 수면의 질이 떨어지겠네. 옆에서 그 불빛이 계속 오니까. 그래서 그거 보자마자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역시 나 자신의 건강보다 이 아이 건강이 더 무서운. 근데 생각해보세요. 왜냐면은 내가 부모인데 내 아이를 더 건강하게는 못 해줄 망정 그 내가 뭐 되게 중요한 걸 보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무슨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그 더 무서운 거는 그런 모습을 또 아이가 보고 배우니까. 그치, 걔도 그렇게 되는 거지. 진짜 무섭네. 나도 치매를 걸릴 수 있는데 내 자식도 결국 그 길로 간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10가지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아왔던 꼭 해야 되는 액션 아이템들에 대해서 되게 클리어하게 알려주신 부분이었고 또 플러스로 되게 좋았던 부분이 내재 역량을 기르고 열린 자세로 다양하게 배우는 습관과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왜냐면은 우리가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잖아요. 근데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노인들이 적응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노인만 적응하기가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 적응하기가 힘들어져. 그치. 그러니까 이게 점점 사회의 소수자들을 버리면서 가는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사회가. 그치. 그냥 실내로 그냥 키오스크만 하더라도. 근데 진짜 돈 많은 어르신들은 키오스크 같은 거 쓸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서비스를 받으면 되거든. 맞아. 근데 우리랑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 나이만 들었다. 근데 키오스크 쓰셔야 되잖아. 맞아. 저희 엄마 아빠도 이미 어디 가서 셀프 계산대 키오스크 있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가 버벅거리면 뒤에서 뭔가 자기를 볼까봐 그런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결과적으로 이 시대의 빠른 변화도 자본가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다.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게. 근데 이거를 자본이 아닌 다른 걸로 메이크업 하려면 나 스스로 건강하게 하고 플러스 연대해야 된다. 나 혼자서만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서 손을 잡고 가야 된다. 근데 이 연대도 자본가한테 유리하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자. 네,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차원에서만 아니라 사회의 차원에서도 느리게 나이 들어야 되는 거네. 그치. 서로 열려 있고 같이 가고 연결되어 있고 아까 우리가 개인의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었던 것처럼 그치. 가치들이. 우리가 지금 꼭 하나하나씩 다 훑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서 하는 게 이 책을 통해서 번뇌와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우리를 현혹하는 건강식품과 보조기구들을 늘리는 것보다 줄이는 것이 내 몸에 득이 되는 것 여러분이 알길 바란다. 저 보여드릴 거 있는데 진짜 여기가 저희 집이거든요? 제가 영양제 이거 놔두고 시작할 거 그랬어. 영양제를 이만큼 먹어요 여러분. 심지어 이거 말고 막 이런 보조식품 이런 거 막 더 있어. 이렇게 회사에 또 있을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수없이 많은 영양제를 먹는데 큰일이네. 이런 거에 들일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잠 더 자고 핸드폰 덜 보고 빵 이런 거 먹지 말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프로폴리스 이런 거 그냥 약간 국민템? 그치? 그냥 약간 누구나 오메가3 당연히 먹어야 되는 것처럼 안 먹으면 약간 무식한 사람 취급받잖아요. 너 그것도 안 먹어?
맞아 맞아. 너 네 몸 챙겨야 돼. 맞아. 근데 사실은 노년내과 교수님은 이런 거 안 드신다. 이런 거 할 시간 있으면 음. 식습관을 개선해야 되는데 식습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지중해식 식습관을 하라고 해요. 지중해식 식습관이 예를 들어 그리스 음식점 가면 먹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식이랑 비슷하게 채식이랑 해산물 위주인데 거기 이제 올리브유 같은 게 듬뿍 들어가 있지. 육류 같은 거 굉장히 줄이고 네. 정제 곡물을 줄이고. 근데 우리 식습관은 정제 곡물 엄청 많고 범벅이지. 그렇지 육류 엄청 많지. 저 탄수화물 중독이에요. 갑자기 자기 고백. 그 어디 고깃집 가면 마지막에 볶음밥 꼭 먹어야 되는 사람. 안 먹으면 밥 먹은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 근데 나는 그래도 밥이랑 면류를 좀 덜 먹는 편이긴 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거 읽은 다음에 지난주랑 이번 주는 의식적으로 육류 되게 많이 줄이고 두부 좀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좀 기록을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육류를 전혀 먹지 않는 날을 정하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새끼를 다 두부랑 채식을 엄청 많이 하는 날을 정하고 이래볼까. 좋다. 어. 저도 일지를 얼마 전부터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 음. 언니랑 서로 이제 같이 교환해서 보는데 구글 스프레드로 거기에 이제 제가 먹은 거랑 수면 시간, 운동 이렇게를 써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단순당이나 정제 탄수화물 이런 게 많고 뭐 패스트푸드나 콜레스테롤 뭐 포화지방 이런 게 높은 음식 먹은 거 좀 심한 것만 그 빨간 글씨를 해보잖아요. 하루에 한 두세 개 이상 꼭 있어. 빨간불 안 켜질 데가 없어. 생각 없이 먹으면. 그치.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 근데 그게 심지어 더 무서운 건 내가 무슨 술자리에 갔거나 특별히 간식을 먹은 날이 아니야. 맞아. 그냥 회사에서 주는 밥 먹고 그냥 평범하게 내가 요리해서 햇반 데워가지고 밥 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햄 구워 먹었다. 그치. 그러면 그것도 안 좋은 식품 가공육이잖아요. 가공육 진짜 안 좋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포이즌 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적어보면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사실 되게 위험하게 먹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좀 처음에는 이게 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좀 그런데 맞아. 이게 좀 가볍게라도 좀 처음엔 의식적으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2주, 3주 정도 됐거든요. 그렇게 뭐 엄청나게 바꾼 건 아니고 빵 의식적으로 좀 덜 먹고 라면 거의 안 먹고 육류 좀 줄인 건데도 더부룩한 게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고 이게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고기를 특별히 많이 먹지 않아도 식단을 살펴보면 고기의 비율이 진짜 맞아. 높다는 걸 알게 돼요. 맞아. 그래서 전 두부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의식적으로 두부를 많이 먹는 깜짝 고백. 진짜 막 미간을 찌푸리면서 먹는 연습을 하고 있고 우리 어린이한테도 육류 플러스 그 두부 좀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식물성 단백질. 네, 식물성 단백질. 근데 식물성 단백질을 채우는 방법이 사실 진짜 별로 없잖아요. 콩 두부밖에 없죠 뭐. 그래서 우리 콩가루 먹기 시작했잖아. 아 맞아. 서리태. 어. 검은 콩가루. 서리태도 먹고 있습니다. 되게 영양제 대신에 그런 걸 좀 먹어봐야겠다. 그래서 완두콩 파우더 같은 것도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책에서도. 저희 엄마도 병원에서도 말씀하셔가지고 완두콩 파우더를 항상 쉐이크에 넣어서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식물성 단백질을 채우는 방법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운동하자. 바른 자세 갖자. 마음 챙기자. 7시간 이상 자자. 그다음 제대로 먹자. 이 5가지. 이것만 해도 하루가 아주 바쁘겠는데요? 이것만 해도 정말 100살이 문제 없다. 갓생인데 갓생. 갓생. 갓생이지. 갓생인데? 그래서 저 또 고백하자면 왜 고백을 하냐면 고백해야지 할 것 같아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수영 강습을 받습니다. 제대로 운동해보려고요.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늙지 않을 수는 없지만 기왕 늙는 거라면 건강하고 느리게 천천히. 천천히 나이 즐겁게 네. 서로 연대하면서 늙어가시죠. 네. 화이팅!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